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발원지가 중국인데 중국의 태도가 요즘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파장을 크게 끼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리더십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역대 지도 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면 공산당 창당인 중에 하나고 또 중국을 30여 년, 거의 40년을 1인 독재로 통치했던 독단적 1인 영도 체제를 움직였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과도한 개인 숭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우월적 1인 영도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장저민 체제는 장저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영도 체제의 개념이 강했고요. 그 이후에 호진타오는 동등한,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대표 개념인 동등한 집단 영도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이 동등한 집단 영도 체제였던 호진타오 시기에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2012년이었죠. 12년에 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의 우두머리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완벽한 1인 독점 우위의 영도 체제를 구축을 했죠. 화면 왼쪽에 보면 시진핑의 공식 직함이 나오는데요. 주요한 중국의 핵심 당 정군을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우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력 기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주로 위원회라든가 소조를 통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에 개헌까지 하게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는 기본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석은 임기를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국가주석이나 부주석에 대한 연임 규정을 철폐를 했죠. 그래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을 만큼 강력한 1인 독점 우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반근착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뿌리가 여기저기 너무 얼기설기 엉켜서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홍콩 사태로 아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소위 무역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은 1인 독점 우위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어쨌든 지난 5년, 6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강력한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보통 중국의 권력은 강력한 국가 기기로 유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군대를 장악하는 거죠. 창간즈라고 그러는데 총잡이라는 뜻입니다. 총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다음에 따오바즈, 칼 손잡이를 누가 갖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무장경찰이라든지 공안, 검찰, 법원, 중국에서는 이제 공검법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선전, 신문, 출판 이런 계통들, 소위 지식인 그룹들을 장악을 하는 비간즈, 그러니까 붓자루를 누가 장악하느냐. 사실은 시진핑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틀어주었죠. 강압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는 오른쪽에 보시는 빅브러더 국가로 가는 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교통법규 준수를 했는지 또는 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걸 가지고 전부 개인을 지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용평가를 점수화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안 냈으니까 비행기 못 타. 당신은 뭐뭐 했으니까 뭐 못해.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국가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들 인컴 트랩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강대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타키투스의 함정,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들 인컴 트랩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해서 중간소득국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고소득 국가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는 이런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제도와 산업 이런 것들을 기술을 배워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뭐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중진국 함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모양새로 비춰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은 경쟁을 하게 되고 첨예한 갈등을 거쳐서 전쟁까지 이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역 부분에서 끝날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해킹한 기술, 그 다음에 훔친 기술, 절취한 기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또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환율 조작이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나 제조업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꺼냈느냐?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판단을 하는 거죠. 특히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 그 다음에 해상 군사력, 또는 미래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사이버 안보 이런 데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중국이 얘기하는 중국의 꿈, 중고梦, 이거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통상은 1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화웨이나 이런 걸 통한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환율까지도 충돌이 생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군사, 이념, 가치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도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패권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정부 신뢰의 위기죠. 정부가 제대로 정보나 또는 통계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타키투스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5년간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도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법치, 정의, 공평, 그 다음에 전통 도덕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양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역시 사회 안정이 우선이고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고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 기자라든지 또는 반론을 제기했던 교수들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 작년 내내 중국을 괴롭혔던 홍콩의 민주 시위가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모든 요구사항을, 시위대 요구사항을 거절했는데 당연히 중국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 시위가 반중 시위로 갔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항상 잠복해 있는 위기다. 또 하나는 대만에
그 소위 반중 정권,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蔡英文이라는 지난번 총통이 올 1월 10일 선거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갈등, 의한 미중 갈등, 그 다음에蔡英文의 반중 정서, 홍콩의 민주 시위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이 중국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게 이 무한발 코로나19입니다. 사실 중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이 병례는 작년 12월 7일 날 첫 번째로 발생을 했고, 이월량이라는 젊은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자신들만 쓰는 소위 그 단체 SNS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런데 중국이 묵살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퍼지니까 1월 7일이 돼서야 비로소 시진핑이 방역을 강조하고 나옵니다. 1월 28일에는 신종 코로나는 악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감정적 대응을 하는데, 그 전에 1월 22일에 무한을 봉쇄하고 호북성을 봉쇄했습니다. 근데 이 무한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무한시는 실제로는 우리 충청남도만 합니다. 그리고 호북성은 한반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잘 보고 한국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부분이 있죠. 1월 28일부터 시진핑은 전면적으로 중앙에 등장을 했고, 4차례에 걸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엽니다. 그러고 나서는 개인한테 쏠리는 통치위기, 이런 부분들을 당에 대한 도전으로 강조하고, 개인적 부분을 당에 대한 소위 통치위기로 규정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다, 이 병균이, 이런 또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통계적으로나 이런 걸로 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우리도 마스크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도 민생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민가인데요. 저렇게 격리가 되면 바깥에서 저렇게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봉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또 이 경제적 악재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서방에서는 이런 걸 보고 몸집만 크고 내부적인 문제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슈퍼 베이비다, 거대 영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사회 안정이 언론 자유보다 중요하고 정권의 유지가 법치나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대응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대내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을 통제하죠. 그리고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진핑 권력의 역강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통제를 통해서 이질 분자들을 또 골라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한국, 일본, 이란, 최근에 이탈리아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발언지으면서도 중국은 이러이러하게 극복하고 있다 하는 중국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를 거꾸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이원 영도제입니다. 당과 정부가 따로 있고 또 민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국 금지 이런 걸 내리면서도 그거 지방 정부가 한 거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원 영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시진핑이 작년에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은 백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사태를 얘기하는 거고,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문제점이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거죠. 이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 위기로 도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중진국 함정, 그 다음에 투키디데 스트랩, 그 다음에 타키트 스트랩과 겹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당과 정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진핑 통치 능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경제적 위기도 맞이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위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체제입니다. 공산당 이외에는 다른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공산당 정권의 유지고요. 사회주의에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A당이 B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내에서 지도자만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중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시민사회가 올라오고 새로운 민주 시스템이 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진핑 개인은 흔들릴 수 있지만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당 중심 정치죠.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체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 물론 장기화가 되면 경제 위기가 오고 사회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시진핑 체제의 그 소위 권력 역강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갔고 다른 나라들은 힘든데 우리가 잘 넘어갔다 이러면서 자신한테 반대했던 세력들을 거꾸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정치 지위의 문제보다는 당 중심 정치의 문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랐고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시진핑의 개인의 정치적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좌우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